그 삼국지에 보면 조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뛰어난 지략과 통찰력을 갖고 계신데 노골적으로 나오면 홍 후보께서는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젊은 층하고의 그 눈높이가 되게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SNS 하실 때 보면 저보다 더 빨라요. 사실 박정희 대통령을 좀 지향하는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서민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기득권에 대한 문제의식 이런 거는 노무현 대통령하고 되게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건 뭐 본인 생각이시죠. 그동안에 보면 한쪽 편이라는 게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저는 그런데 이제 원로분이 그렇게 대놓고 경선에까지 그렇게 개입하는 거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그것이 윤 후보한테도 도움이 될 거냐. 그거는 보면 뭐 어려운 일만 생기면 김정인 위원장한테 달려가시던데, 저는 그거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라고 봐요. 몇 달 전에 이기고 있다는 거를 아직까지 잊지 못하는 거죠. 그때 추억을. 저는 사과를 하기 싫으면 하지 말 것이지, 사과하고 나서 그 사과한 게 열받으니까 국민을 상대로 이쪽에 엿먹어라 뭐 이런 어떤 이분 그냥 포기하셨나 보다. 정말 초짜한테 어떻게 맡긴다는 게, 신입사원한테. 일단 대의를 위해서 일단 하죠. 일단 하는데 이제 한 80%? 저는 좀 더 이렇게 좀 외모도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70이 다 돼갑니다. 본선 가면 반드시 이건 어떻게든 좀 개선시키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고, 우리 홍 후보께서 이렇게 아주 가난하게 자라고 또 그래서인지 이 서민들에 대한 그 애정이 굉장히 남다르세요.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기회를 줘서 다시 이렇게 세울 거냐, 정말 남다른 신념을 갖고 계시거든요. 정책도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고, 약자라든가 기득권이 없는 사람들이 불공정함을 당하는 것을 어떻게 개선할 건가 이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세요. 이재명 후보는 주로 이렇게 보편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뭐 기본소득이라든가.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재정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볼 때, 저는 홍준표 후보처럼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집중하는 게 더 맞고 또 젊은 층들이 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더 많이 홍보를 하고 더 많은 정책들을 발굴을 할 생각이다. 2030, 40의 열광적 지지를 지금 받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비로소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서 바야흐로 대한민국의 이제 주체 세력으로서 등장하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고, 이 2040의 어떤 열망을 어떻게 우리가 담아내서 이들과 함께 본선을 치를 거냐. 그래서 저희는 이 젊은 미래 세대들과 함께 간다. 우리 본선을 함께 치르고 그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바꾼다. 이런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삼국지에 보면 조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뛰어난 지략과 통찰력을 갖고 계신데, 그러나 순진하지는 않으세요. 네. 여러 가지 지략과 이런 정략들을 혼합해서 달려나가지만, 중요한 것은 대의 명분은 꼭 잊지 않는다. 이제 소통이나 공감 능력, 젊은 층하고의 그 눈높이가 되게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SNS 하실 때 보면 저보다 더 빨라요. 굉장히 빠르시고, 그 다음에 간단한 글을 금방금방 써서 올리고 다 직접 하세요. 정책의 골간이 본인의 머리에서 나오십니다. 보수 정치라는 게 그동안에는 이게 보면 출세지향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공주님 왕자님 중심의 약간 기득권 엘리트, 이런 이제 사실 보수 원래 그런 게 아닌데 우리나라 보수 정당에 이 갖고 있는 나쁜 그 인식이잖아요. 그런데 홍 후보는 그걸 깰 수 있는 분이세요. 서민스럽고 군더더기 없고 소탈하면서 낮은 것에 대한 그 애정이 굉장히 남다르시고, 젊은 사람들, 기득권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친절하고 배려를 많이 하시는데, 대신에 좀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반골기질이랄까, 굴뚝하는 그런 게 있으시죠. 그래서 특히 이 여의도 정치라든지 기득권 정치에 매몰돼서 여의도 문법으로 뭔가를 재단하고 대중과 괴리되어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굉장히 크세요. 그걸 다 얘기를 하세요. 직설적으로. 그걸 바로 코앞에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얼굴이 벌개지시면서 안 봐주셨거든, 옛날에 검사할 때도. 그래서 굉장히 끝발 있는 사람이 와도 하나도 안 봐주고 다 하다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도 마찬가지지만 그 동아은행 사건 때문에 아직까지도 조금 그게 앙금이 남아있는 네.
그게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 뭐 자백을 받아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평생의 한일 텐데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게 생각처럼 말처럼 그렇게 쉽게 잊혀지겠습니까? 그건 뭐 본인 생각이시죠. 그리고 그분이 그동안에 윤석열 후보하고 그런 게 없었더라면 그것이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에 보면 한쪽 편이라는 게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한쪽 편에서 그 편을 들어서 얘기를 하신 거라 일종의 선거운동을 하신 거죠. 저는 그런데 이제 원로분이 그렇게 대놓고 경선에까지 그렇게 개입하는 거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김 위원장의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 이런 것들이 이번 계기로 굉장히 많이 훼손됐다고 봅니다. 특히 20, 30대를 약간 폄하했잖아요. 20, 30대의 어떤 영향력 같은 거를 정치적 영향력. 제가 알기로는 그것 때문에 2030에서 굉장히 분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 후보 같은 경우는 그것이 윤 후보한테 도움이 될 거냐. 그거는 보면 뭐 어려운 일만 생기면 김종인 위원장한테 달려가시던데 지나치게 자기 중심이 없고 휘둘리는 사람을 국민들이 과연 대통령감으로 보겠는가. 저는 그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라고 봐요. 네. 그 이기고 있다라는 거는 뭐 몇 달 전에 이기고 있다는 거를 아직까지 잊지 못하는 거죠. 그때의 추억을. 그때 추억을 아직 잊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몇 달 전의 윤석열과 지금의 윤석열이 국민들 뇌리 속에 그 이미지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졌다라는 것을 그들만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 어떤 대중들의 어떤 정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심각한 공감 능력의 부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398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20대 3, 30대 9, 40대 8이라는 정말 처참한 지지율을 기록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젊은이들이 398 후보다 이렇게 어쨌든 양자 대결에서 홍 후보만 이기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민심의 흐름, 도도한 흐름과 빠른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못 따라가시는 것 같아요. 또 실제로 보면 자리라든가 이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바라는 경우 많고 또 우리나라 정치는 그게 굉장히 고질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노골적으로 나오면 홍 후보께서는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옛날에 저도 한때 노무현 대통령 그 지지자였기 때문에 좀 비슷한 면이 많으신 것 같아요. 성향이랄까 어떤 기득권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 다만 이제 좀 다른 거는 홍 후보는 제가 아까 조조 얘기한 것처럼 좀 더 현실적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좀 더 저는 순수했달까 순진했달까 이런 면이 있었던 것 같고 홍 후보는 이제 단연간 정치를 하고 노련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지략가적인 그런 면모가 있어서 좀 냉정할 때가 있으시죠. 저는 개사과 충격이었죠. 도대체 믿기 어렵다. 왜냐하면 정치를 하는 분인데 국민을 상대로 대중을 상대로 욕한 것 같은 모욕한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사과를 하기 싫으면 하지 말 것이지. 사과하고 나서 그 사과한 게 열받으니까 국민을 상대로 일종의 엿먹어라 뭐 이런 어떤 그런 메시지를 보낸 거잖아요. 이분 그냥 포기하셨나 보다. 대선 더 이상 안 나오려고 이제 정치 그만하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사진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캠프 안에서 안 되는 거 그런 걸 보면서 본인은 준비가 안 돼 있어도 뭐 인사를 잘한다 하시면 되는데 인사 잘하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 이 시스템 엉망이잖아요. 만에 하나 이제 본선 가더라도 저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 뭐랄까 좀 뺀질뺀질할 정도로 기름기 흐르는 느낌이랄까 약간 그런 느낌을 이렇게 당해낼 수가 없겠다. 완전히 박살이 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당선하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또 같은 정치인으로서 어쨌든 연대 책임이 있거든요. 같은 당에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심이 없고 자기 가치관이 없으면 대통령이 휘둘리거든요. 그래서 호가호위하고 주변에 줄선 사람들한테 계속 휘둘려서 결국 국가의 모든 자원들이 그들의 이권으로 다 가는 거 아닙니까? 아수라장이 되겠구나, 아사리판이 되겠구나, 누구를 돕고 이런 걸 떠나서 꼭 막아야 되겠다. 저는 연대 책임지기 싫거든요. 뭐 솔직히 이제 정말 생각도 하기 싫죠. 그리고 윤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정말 저는 끔찍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죄송한 얘기인데 둘 다 여러 가지 도덕성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공작의 문제 또 자기 변명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행정 경험이나 유능함도 없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미래를 맡기는 사람인데 저렇게 무능한 사람한테 맡기겠는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연대 책임질 각오를 하고 이렇게 도와야 되는 건데 이게 우리가 도와가지고 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웬만하면 옆에서 보완해가지고 예를 들면 홍 후보 같은 경우도 단점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떤 우리가 예측 가능한 궤도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죠. 당이 보완하고 또 주위에서 쓴소리도 하고 이러면 그분은 어쨌든 단연간의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그게 크게 큰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예측 범위를 저는 벗어날 거라고 보죠. 아주 심각한 걱정을 하고 있죠. 뭐 돕긴 도와야겠죠.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중심이 없다 보면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널뛰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 누가 책임지냐? 그러면 일단 대의를 위해서 일단 하죠. 일단 하는데 이제 그래도 대통령인데 나라를 맡기는 건데 우리 국방 외교 이 어마어마한 우리의 목숨이 달린 거 그다음에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달린 경제 이거를 예측하기 어려운 정말 초짜한테 어떻게 맡긴다는 게 신입사원한테 회사가 지금 그것도 우리나라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휘청거리는데 그 회사를 갖다가 신입사원한테 갑자기 맡기고 주위에 뭐 전문가 있으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윤석열 후보에 대한 압도적인 열광적 지지가 있었죠. 몇 달 전에. 그때 약간 환상도 있었고요. 그분이 정치 입문한 이후로 이제 우리가 실체를 보게 되면서 많이 사그라들었죠. 만약에 지금 정도 분위기였으면 저는 많이 달랐을 거예요. 적어도 6대4, 5.5대 4.5 정도는 되지 않았어요. 사실 근데 지금 많이 확보가 돼가고 있어요. 탄핵까지 되고 몰락한 정당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래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하는 사람을 맡겨야 되겠다. 우리가 다만 홍 후보는 줄을 안 세우고 면판장 돌리고 이런 걸 안 하시거든요. 그 본인이 평소에 굉장히 비판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계파 정치를 아주 질색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태면 당원에서도 잘하면 이길 수도 있다. 대변인도 한 명만 두거든요. 완보이스라고 해가지고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시하세요.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너무나 메모드급으로 커버리면 본선을 갔을 때 이것이 칸막이가 됩니다. 그래서 본선에 가서 이기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금 캠프에서는 아주 소수 정예로 가는 게 맞다. 자기하고 바로 소통이 될 수 있는 윤 후보 같은 경우 거의 무슨 막 기업화돼 있는데 후보는 저는 그 국회의원 선거운동 선거 사무실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규모거든요. 전대에서 이준석 대표가 하는 거랑 비슷한 스타일이시죠. 연세는 많으신데 사실 문화나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젊은 감각을 유지하고 계세요. 이원주 위원장이랑 홍준표 후보랑 궁합으로 치면 몇 퍼센트가 맞을지와 한 80%? 저도 여성이기도 하지만 저는 좀 더 이렇게 외모도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70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좀 세련되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거 본인은 자기 매력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너무 소탈한 나머지 수수한 나머지 너무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그러면 좀 비슷하신 아니죠. 더 먼저인 그렇죠. 근데 저는 외모 좀 신경 쓰거든요. 그래도 많이 신경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런 거 신경 쓰는데 이분은 너무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너무 또 신경 쓰는 거 자체 싫어하세요. 대통령이 되려면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차원도 있는 건데 좀 이렇게 말끔하게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본인 나름대로 깔끔하게 하신다고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좀 젊은 사람들의 특히 젊은 여성들이 볼 때는 그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2012년하고 17년하고 완전 용되셨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영향 미친 거 아닙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선 가면 반드시 이건 어떻게든 좀 개선시키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고 정치 기득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과거에 이제 안철수 후보 도울 때부터 계속 생각해왔고 그 길로 제가 당은 바뀌었지만 사실
얘기하는 거 거의 똑같거든요. 그런 얘기를 계속 끊임없이 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패권 정치, 패거리 지어가지고 막 골목대장 노릇, 이거 딱 질색이거든요. 거드름 피우면서 어깨에 힘주고 이런 건 딱 질색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홍 후보랑 저하고 되게 비슷해요. 어려운 어린 시절을 겪어서 그런지 서민들 어떻게 기회를 줄 거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비슷하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걸 탁 집어내가지고 그걸 바꾸고 개선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세요.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 정치 위주로 간다 하는 거라든가, 비상경제위원회 만들어서 바로 가겠다. 그 다음에 북핵에 대해서도 아니 핵이 있는데 없는 척 한다고 없는 게 되냐, 있는 걸 전제로 대책을 세워야지. 직시를 하고 직설적이고 가식적인 걸 안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시대에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내숭 떨고 이런 짓 안 하고. 저는 그것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냐, 위선적인 것보다. 추진력과 일의 내용 면에서는 사실 박정희 대통령을 좀 지향하는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서민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기득권에 대한 문제의식, 이런 거는 노무현 대통령하고 되게 비슷한 점이 있어요. 물론 그분들보다 훌륭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지향하는 그런 게 있으신데, 저는 어쩌면 그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시면 대한민국의 2030이 비로소 우리 사회 주체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큰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 과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윤석열 후보보다는 훨씬 안심되지 않냐. 부족한 점은 저희가 많이 옆에 쓴소리해서 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